나에게 라틴 아메리카는 영감의 대륙이다. 나에게 라틴 아메리카는 터닝 포인트다. 남미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마음이 통하면 되겠구나라고 혼자 힘으로 되게 불가능했지만 동생이 도와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알면 더 보이고 보이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올라! 저희는 라틴 아메리카를 사랑하는 언니 박명아와 언니 따라 라틴 아메리카 여행 다녀온 동생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에 저는 굉장히 수줍고 꾸러기도 굉장히 많이 타고 그런 아이였는데 TV에 이제 미스월드 대회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춤을 추시면서 나와서 본인 소개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자신감 있게 나를 소개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망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브라질 후보셨어요. 그때부터 아 브라질 여자분들은 저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구나, 활발하구나,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브라질을 가보고 싶었고 브라질로 가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는 언니 따라 강남강 케이스인데요. 언니가 라틴 아메리카 여행하고 있을 때 저는 북미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쪽에서 느꼈던 정서와 언니가 느꼈던 정서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곳에서 뭔가 따뜻함 그리고 뭐 정 이런 게 조금 더 느껴지고 그리고 언니는 또 사진을 더 포커스해서 찍고 싶었고 저는 또 글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언니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랑 따강만. 하나, 둘, 셋. 리우데자네이루를 택하겠습니다. 아 물론 따강가도 캐리비안 쪽에 접해 있는 해안 도시라서 엄청나게 멋있고 정말 좋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브라질이 로망이었기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 뽑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랑 바릴로체. 하나, 둘, 셋.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또 그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정말 우아함과 기품이 있고요. 그리고 주머니 가볍게도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정말 굿 도시입니다. 그라시아스 라틴을 언니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걸 제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여행의 시간이 감사함이라는 거와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좋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무사히 여행을 마쳤잖아요, 언니가.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미스 월드 대회에 나왔던 미스 브라질 때문에 라틴 여행을 하게 됐었고 배낭여행 10개월 동안 제가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었고 책으로 내고 싶었었는데 저 혼자 힘으로 되게 불가능했지만 동생이 도와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그래서 동생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함께 들었기 때문에 그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소중한 책은 바로 당신이 꿈꾸는 남미입니다.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실 가서 계속해서 뭐 정보 취합하고 다시 정리해서 새벽까지 쓰고 그런 작업을 거의 1년 반 정도를 했었어요. 아직까지 남미에 대해서 이렇게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해준 책은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틴 여행을 가고 싶으신 분께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바탕으로 여행을 하시면 굉장히 뜻깊은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루타 40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언니와 아르헨티나 여행을 하면서 루타 40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 루타 40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로 손꼽혀요. 5,000km에 해당하는 길이에요. 아르헨티나 동남부에 있는 리우갈레고스에서부터 북으로는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쿠이기아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루타 40은 아르헨티나 남부에서 북부로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관통하는 길이에요. 이 길의 특징은 남부 파타고니아는 호수, 빙하, 산 이런 풍경들이 쫙 펼쳐지고요. 중부에는 안데스 산맥의 그 만년설을 먹고 자라는 포도밭이 넓게 펼쳐지고요. 그리고 북부로 가시면 잉카의 흔적도 볼 수 있고 선인장 그리고 뭐 캐년 이런 정말 다양한 자연 풍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라틴 아메리카를 사랑하는 자매들이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나누고 싶은데 정말 크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컬러링 북을 기획을 하게 됐는데 언니의 사진을 좀 10분 활용한 책이었는데 앞에는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좀 감성적인 그 텍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언니의 사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진집을 보듯이 보고 다음에는 이제 그 감성을 담아서 새 채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사진 보시면서 채색을 하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호수와 강과 바람의 땅, 그 파타고니아에 있는 바릴로체라는 곳인데요. 바릴로체는 노년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예요. 체게바라도 그 세상을 여행하다가 지쳤을 때 아르헨티나의 호수가 근처에서 정착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있습니다. 저는 피츠로이를 꼽고 싶어요. 그 붉게 타는 피츠로이 봉이 정말 멋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었던 그런 경험이어서 브라질 북동부를 꼽고 싶고요. 이런 풍경이 있구나 했던 풍경이 브라질의 북부에 있는 모래사막이었어요. 렌소이스라고 하는 국립공원과 제리코아쿠아라라고 하는 그 모래의 언덕들이 너무 예뻤고요. 그 안에 있는 호수들이 있어요.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느낌도 받았고 어린 왕자에도 나오죠. 사막의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호수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사실 풍경도 찍긴 하지만 인물에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우리가 아는 그 브라질의 코르코바도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예수상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이 꼬마 여자애가 그 예수상의 예수님처럼 지금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꼬마처럼 제가 여기서 한 1시간 동안을 누워있었어요. 마침 이렇게 가족분들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꼬마와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어떤 낭만주의 화가들의 억정적인 느낌이 왔었고 엄마가 그 아이의 사진을 찍을 때 이쁜이 후레쉬가 터졌었어요. 저는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이니까 그 장노출을 줬어요. 그 후레쉬까지 제가 잡아가지고 찍었다는 게 더 기쁜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그 여성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프로젝트의 어떤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사진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 아이 때 받은 영감들 있잖아요. 이제 미스 월드의 브라질 후보를 보면서 그때 나이가 이 여자아이랑 비슷한데 제가 그 여자아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라틴의 여성을 주제로 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이라는 그런 큰 제목 하에 브라질의 마리아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마리아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여자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 마리아가 카톨릭의 마리아잖아요. 카톨릭의 마리아는 약간 순수함과 어떤 성스러움을 뜻하는 그런 여성성인데 남미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거는 남미의 어떤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21세기에 나타나서 희석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가는 이유는 바로 그
마리아와 같은 여성분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마리아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포르투갈어를 잘 못합니다. 처음에 마리아를 몇 분 찾았을 때는 제가 포르투갈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이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찾는 게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친구한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럼 산부인과를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수대에 가가지고 여기 마리아란 이름 가진 사람 손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 할머니가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진료가 거의 끝날 시간에 맞추니까 6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연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셨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내 집인데. 너 오늘 어떡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자고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 방을 보니까 이게 성모 마리아 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그리고 나한테 밥도 주셨는데 아침에 늦잠까지 자고서 탁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아침을 쫙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할머니가 동네에 있는 마리아들을 섭외해 주신 거예요. 이게 마음이 통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간절하게 들었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포르투갈어를 못하지만 다 알아듣게 됐어요. 지금도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같이 가고자 하시는 분들을 인솔한 적도 있었어요. 공부를 해오신 분과 안 해오신 분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감탄해야 될 그 포인트들에서 감탄을 하시고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알면 더 보이고 보이면 더 재밌잖아요. 지금 못 가는 시간 동안 인내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의 아이레스에 한국 문화원이 있어요. 한국 사진하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약간 비교하는 그런 전시였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사진을 거의 처음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반응을 이제 얻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브라질에도 문화원이 생겼어요. 멕시코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전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또 역으로 또 라틴 아메리카의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또 루트를 좀 마련하고 싶은 저는 꿈입니다. 개인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계기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계기가 됐고요. 나에게 라틴 아메리카는 터닝 포인트다. 사진도 제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때 찍는 사진과 그냥 접근했을 때 찍는 사진이 너무 틀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익하고 즐거운 파차마마 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Gracias. 따봉.